우리한테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을 출범시킨 고종은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우리를 식민 지배한 일본은 고종을 무능하다고 얘기했고 대한제국은 망조든 나라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놨습니다. 과연 그럴까?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도시와 건축을 보다 보면 또 동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소개된 서양 사람 말고 조선 정부가 컨택하면서 관계 맺었던 그런 서양 여러 나라의 기록을 보면 고종은 굉장히 영민한 군주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사실은 서울에 있는 나머지 경복궁, 경희궁, 그다음에 창덕궁과는 달리 덕수궁은 산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전통적인 정전인 중화전 외에도 서양식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궁궐입니다. 저러한 건물을 정전으로 삼은 것은 석조전을 대한제국이 서양식 근대 국가로 나아갈 것을 천명하는 그런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자, 이러한 고종이 과연 어떻게 무능한 군주로 폄하받고 역사에서 가장 안 좋은 평가를 받을까요? 사실은 무능한 군주 프레임은 식민사관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식민사관의 시작점에 아관파천이 있죠.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아관파천을 어떻게 배웠냐? 일국의 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 공사관에 피난간 치욕스러운 사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군지도 알고 그 범인과 1대1로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이를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한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혼자 못할 때 그때 필요한 게 외교라는 것을 알았던 고종은 자신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했죠. 그 파트너가 바로 러시아였던 겁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서 아시아 끝까지 왔고 거기서도 만족하지 못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던 타에 러시아를 견제하는 서양 여러 나라들, 특히 영국으로 견제를 받을 때 영국은 일본과 힘을 합쳐서 러시아를 견제하니까 일본의 적인 러시아, 일본을 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적의 적은 친구. 그래서 러시아는 힘을 합칠 만한 거죠. 그래서 아간으로 파천을 한 것은 당시의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선택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겁함이 아니라 외교상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하더라도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 2월까지 1년 동안 아관에서 머물게 되는데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문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 당시에 있었던 독립문의 건설, 그다음에 도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궁궐의 이전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아관에 있었거나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출범한 다음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서재필이 독립문을 세웠다고 배웠지만 사실은 독립문은 서재필이 세웠던 것이 아니라 서재필을 중용하고자 했던 고종이 세운 독립문입니다. 서재필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의사가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독립신문을 영자지를 만들 때 서재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한 독립신문의 영자지에 서재필이 뭐라고 쓰냐? 독립문의 건설은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세계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조선을 두고 각축을 벌인 여러 나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세계 열강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하는 건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청나라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지었다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독립이 우리가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서양 여러 나라로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립이라는 의미는 식민지로부터 독립이 아니라 홀로 선다. 우리는 자주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이니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라는 그런 선언이 저 독립문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독립문을 지을 때 저 건물을 짓는 시드머니는 왕실에서 됐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돈으로 지었죠. 그래서 독립문은 서재필의 독립문이 아니라 사실은
고종의 독립문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독립문을 짓기 직전에 이미 영운문은 철거된 상태였었고요. 영운문을 철거했을 때는 독립문은 당시에 없었어요. 처음에 두 사이 간격에 1년 반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문을 짓기 위해서 영문을 철거했다라고 배웠던 학교에서의 교육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종이 아관에 가 있을 때 1890년 7월에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관에 가 있을 때 독립문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때 우리가 조선이 근대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첫 행보를 독립문의 건설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했던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공원의 건설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서양에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피폐해진 도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산업혁명 없이 근대 사회로 접어들었던 조선이 도시의 공기가 나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실 대규모 공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원을 만든 것은 뭐냐? 당시에 미국 공사관에 근무했던 박정향이나 이채영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서양에 가보니까 근대 도시라는 것은 굉장히 공원과 광장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서려면은 그러한 근대 국가의 도시 장치인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또 하나 도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도로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위생을 확보해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바르게 펴고 그다음에 오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 도로 정비 사업뿐만 아니라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도 하는데요. 무화 건물을 철거할 때 남대문에 방을 붙입니다. 남대문에 방을 붙일 때 무화 건물을 철거하지만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건물은 불법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기사가 납니다. 이 기사는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무허가 건물이라도 오랫동안 점유했던 건물에 대해서는 지상권을 주잖아요. 그거가 굉장히 유사한 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왕조국가에서 현대의 민주공화정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했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에 대한제국 정부를 출범시킬 준비를 했던 고종이 아관에서 놀고 지내지 않았고 내각이 정상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실 가로정비 사업을 하면서 무허가 건물들을 철거하고 반듯하게 길을 넓히고 거기에 최초의 대중교통인 전차도 놓고 이러면서 점점 근대적인 도시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거기에 궁궐을 경복궁에서 외교타운 정동에 위치한 정동 한복판에 덕수궁을 중건해서 만들면서 서울의 도시 구조는 바뀌게 되는 거죠. 경복궁 앞과 보신각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 구조가 대한제국의 출범과 함께 대한문 앞을 중심으로 하는 단일 공간 구조 체계로 재편된 상태에서 대한제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도시의 중심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죠.